자, 갑니다. 몇 가지 방법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지금 수업을 할 거냐는 거. 일단 우리가 지금 다 처음 듣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수업을 목적은 선생님이 물리 파트를 다 2월 달까지 끝나게 한번 돌리는 게 목적이거든. 근데 그거를 물리가 조금 어렵긴 해, 솔직히 말하면. 근데 물리가 좀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부를 하면 괜찮아. 근데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접근해 갈 때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모르는 거 있으면 제발 부탁하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지 마, 제발 좀. 그러니까 대답을 하려고 해야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돼?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자꾸 막 얘기해 줘야 돼.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뭐가 될 수 있어. 내가 너네들한테 어떤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니네를 알게끔 하는 게 나의 목적이거든. 근데 그 목적을 달성을 못해. 그러니까 니네가 자꾸 해달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설명해달라고 하면 조금 일찍 부를 거거든. 예를 들면 지금 5시 수업이지.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올 수 있잖아. 다음 또 맞지? 뭐 앞에 수업 있어? 없지. 그러니까 좀 일찍 와서 설명 들으면 좀 더 낫지 않나? 개별 과외 받으라고 그렇게 하시면 낫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시킬 거니까 좀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리 파트를 보면 물리 파트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뭐로 나눠지면 다른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생명은 5단원까지 있어. 뭐 일단 첫 번째 생명 현상 탐구에서 뭐 나와질 거고, 뭐 기관계 뭐 이런 거 나오는 거고, 신경 나올 거고, 유전 나올 거고, 생태 5개 나오잖아. 근데 화학은 4개 단원이지. 물리도 지구학도 4개 단원이야. 근데 얘만 몇 개 단원이야? 3개 단원이야. 첫 번째 단원이 역학 파트야. 역학인데 역학에서 뭐가 나오냐면 니네가 많이 배웠던 속도라는 말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 나올 내용들은 요거를 갖고 뭘 할 거냐면, 자, 이런 말 들어봤어? 등속 직선으로 들어봤어? 이게 뭐야? 이게 뭘까? 손실이 이게 뭘까? 등속 직선으로. 말 그대로 뭐야? 등속 직선으로. 등속 속도가 어떻게 있다? 같다고. 직선이라는 게 뭐야? 방향도 바뀌어 안 바뀌어? 직선으로 같다는 얘기지. 즉 다시 말하면 같은 빠르기, 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쭉 가고 있는 운동을 얘기를 해. 등속 직선 운동. 그럼 여기에 등속 직선 운동을 생각해보자. 여기는 내가 물체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 정지 상태에 있다. 내가 얘를 움직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힘을 줘야지. 힘을 줘야 움직일 거 아니야. 됐어? 만약에 힘을 안 주고 이 물체를 가만히 계속 냅뒀어. 그럼 어떻게 돼?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그럼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자, 얘는 같은 빠르기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 현재의 운동 상태가 변할까 안 변할까? 일정하지. 맞아? 현재 운동 상태 일정해. 그랬다는 얘기는 현재 운동 상태가 일정하다, 이걸 갖고 힘이 가해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말하면 힘이 없다라면,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라면 이 물체는 똑같은 빠르기로 똑같은 방향을 가겠지. 뭔가 방향을 바꿀래 해도, 아니면 빨라지거나 느려지려도 뭐가 필요해? 힘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두 번째, 이거 말고 또 어떤 걸 배울 거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배울 거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야? 여기서 가속도라는 말이 나올 거거든. 가속도는 변한대, 뭔가 변한대. 근데 우리는 방향이 바뀌는 것도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빠르게 바뀌는 것도 가속도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방향 바꾸는 건 안 할 거야. 방향 바꾸는 건 여기서 자세히 나오는 게 없어. 물투나 거기에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 가속도 운동에서는 뭐야? 물체의 빠르기가 변한다, 이 소리거든. 근데 이게 가속도를 쓰는데 등이란 말이 붙었지. 등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물체의 빠르기가 변하는 게 일정하다라는 말이 붙을 거야. 됐어? 자, 그럼 뭔가 바뀌었지. 얘는 힘이 있었어, 없었어? 근데 얘는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뭔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야? 힘이 가해진다라고 보는 거지. 이 두 가지를 배울 거야 우리가 배울.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내용들이 뭐냐면 이거 다음에 같이 이어서 가는 것들이 자, 운동 법칙 있을 거야. 운동 법칙. 운동 법칙 세 가지가 있지.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 있어? 관성 법칙. 두 번째 뭐 있어?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 작용 반전. 그렇지 세 가지. 그러니까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첫 번째 관성 법칙이라는 게 있을 건데 관성 법칙은 누굴 얘기해? 얘를 얘기해.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이따 수 다 할 거고. 두 번째 얘는 뭐야? 이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작반은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을 배우는데 요 과정이 조금 처음에 접근할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요거를 자꾸 보고 어떻게 써먹는지 팁을 계속 줄 거거든. 근데 팁을 주면 팁을 받기만 하지 말고 써먹어야 돼. 문제 푸는 건 이런 요령으로 풀 거야. 그리고 이거 다음에 끝나는 게 누구야? 운동량, 충격량, 원래 통합과에서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다음에 일과 에너지, 그 다음에 연력파, 그 다음에 상대성, 이러면 일단은 끝나거든. 근데 중요한 건 니네가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야. 1학기 중간고사 경희고. 경희고는 시험 범위가 좀 많아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근데 다시 말하면 세 개 단원이라고 했잖아. 그럼 첫 번째 이게 역학 파트가 있을 거고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 전자기장이라는 게 나와. 전자기장. 전기기장과 자기장. 세 번째가 파동이거든. 그런데 역학 파트의 일부분인데 대부분 학교는 여기까지 운동량, 충격량 혹은 심하면 여기까지 시험범위 나오거든. 근데 경희고는 여기까지 시험범위 나오는데 많이 나가는 거지. 많이 나가.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상대성 이론하고 전자기장의 일부까지, 자기장의 일부까지.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가 자기장보다 파동의 중간. 파동은 파동성이라고 하는 거 하고 파동의 성질들. 그 다음에 입자성이라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누는데 파동성까지 시험 봐요. 그러면 여기까지 시험 봤다는 얘기는 입자성, 기말고사 되게 적지. 그럼 이거하고 누가 같이 가? 다시 여기가 시험에 나와. 연력학 전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파트 제대로 안 해놓으면 완전 꽝이라는 얘기지. 더군다나 경희고등학교 작년, 그러니까 올해지 올해 1학기 중간고사 1등급 컷이 몇인 줄 알아? 79, 78이었나? 79인가 78, 1등급 컷이.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웠다는 얘기야, 쉬웠다는 얘기야. 겁나 어렵다는 얘기지. 왜 겁나 어려웠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게 되게 어렵다라기보다는 문제가 뭐야? 어려운 문제도 분명히 있어. 근데 모두 있어?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 시간적인 문제라는 얘기는 객관식 20문제 정도 나오거든. 소수령은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5개인가 이렇게 나올 거야. 5개인가 4개인가 나올 거거든. 근데 거기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풀어.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푼다는 얘기는 이 20번 문제 중에 16, 17, 18, 19, 20번 5문제 정도가 좀 어려운 문제들. 근데 여기서 뒤에 문제가 두세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들.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뭐야 문제 풀다가 시간 부족해서 못 푸는 문제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니네가 문제를 집에서 숙제할 때 있잖아. 그때도 되도록이면 시간을 최대한 얼마 썼는지를 확인하고 문제 풀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아. 근데 3월달 정도 돼서 다시 공부하고 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다시 시간을 재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시간을 재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 문제 푼다는 얘기는 시간을 재서 좀 압박을 좀 느끼면서 문제 풀라고. 그래 나중에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이런 말은 조금 적어지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 못 풀어서 문제 못 푸는 애들 되게 많아. 생각보다 60 몇 점, 50 몇 점 물리본에서 60 몇 점, 50 몇 점 그것도 못 본 건 아니거든. 근데 한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올 수 있어. 50 몇 점 78점인가 9점인가가 1등급이었었고 2등급이 60 몇 점이거든. 60점 때 2등급이. 그러니까 되게 점수는 낮다는 얘기잖아. 근데 1학기 기말은 점수가 되게 높아. 2학기 중반도 높아지고 2학기 기말은 좀 낮아지고. 왜일까? 역학이지. 그러니까 이 파트는 자꾸 내가 뭘 줄까? 팁을 줄 거거든. 팁을 주니까 내가 뭐 해야 된다고? 써먹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꾸 대답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건 오늘 얘기할 건 선생님 어디까지 좀 얘기할 거냐? 요 파트 다 끝나고 운동 법칙 1부까지 갈 거야. 최대한 진행해서. 그리고 선생님 지금 생각하는 것들은
일단은 지금 이 역학 파트 같은 경우는 언제 정도 끝낼 거냐면 지금 12월 20, 그치? 5일, 우리 크리스마스 맞지? 다 없잖아. 다 여자친구 없잖아. 있어? 동아 있어? 없지? 한개 없지? 정신 있어? 최근에 깨졌어. 깨졌어? 아씨 미안하다. 내가 슬픈 얘기를 했구나. 미안해. 아이고 또 깨지고 또 만나고 그러는 거지. 야 만약에 안 깨지면 다른 여자를 못 만나. 알았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그거 세상살이가 그런 거지.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일단 그래도 얘는 사귀어봤잖아. 너 사귀어봤어? 그래 미안해. 동아 너 사귀어봤어? 언제야 너는? 모태솔로? 얘도 있잖아.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뭐야? 일단 선생님이 지금 이제 이 역학 파트는 12월 24일부터 시작하면 2월달 말까지 보면 선생님 생각하는 거는 요거는 2주 정도 혹은 3주 정도 2주 정도 생각하고 전자기장 한 3주 정도 그러니까 요거 두 개 2단원 3단원에서 5주 정도를 생각하거든 5주 정도 생각한다는 얘기는 2월달하고 1월 말 정도가 되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역학 파트를 1월 말 정도까지 끝내려고 지금 생각해 그래서 일단 그럼 한 바퀴 완전 도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아야지 뭐 할 수 있어? 돌아야지 전체적 과정을 보고 뭘 할 수 있니? 그림을 세우지. 그래서 3월달 되면 학교 개학하면 학교 개학한 대로 계속 학교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좀 시킬 거고 학교 시험에 맞춰서 하는 얘기는 학교 프린트들이 있을 거야. 학교 프린트가 모의고사 문제들 혹은 변형,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시킨 문제를 교재 선생님이 줄 거라고. 그럼 거기에서 계속 기본 틀에다가 선생님이 계속 문제를 조금 추가하거든 매년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이 다룰 거고. 그러니까 그게 물리를 공부하는 방법들, 우리가 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는 보면 물리를 돌았던 친구도 있고 안 돌았던 친구도 있고 중요한 건 내용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해서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발 당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뭐라고? 복습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돼?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 질문을 해줘야 돼. 그리고 영상은 찍을 거거든 계속. 영상 찍을 건데 영상 찍고 나서 보낼 거야 니한테 유튜브 링크를 보낼 거거든. 유튜브 링크를 보내면 유튜브 링크 봐 복습 좀 하라고. 일단 뭐 여름방학 때도 잠깐 하긴 했었는데 뭐 여름방학 때는 길지가 않았으니까 뭐 짧은 시간 동안 했었는데 그때 같은 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여름방학 때 공부하고 나서 했던 걸 지금 기억 까먹었을 거고 살기 바빴잖아. 형이 맞지? 그러니까 살기 바빴으니까 까먹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린다 생각하고 처음 듣는 일은 들으면서 계속 복습 한다고 생각해야 돼.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이제 요거 파트를 볼 거거든. 자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할 거야 지금. 근데 여기서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다 했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힘이라고 하는 게 뭐야 라는 걸 보면 힘은 자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얘기해. 힘은 뭐를 얘기한다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 여기서 운동 상태가 뭐하고 뭐가 들어가냐면 두 가지야. 빠르기, 방향. 이게 뭐라고? 빠르게 방향이 바뀌어지는 걸 보고 뭐라 불렀어? 힘이 가해진 거야.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들을 우리가 첫 번째를 얘기할 거고 그걸 하기 전에 처음에 자 첫 페이지 우리가 1페이지 나와 있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첫 페이지 보면 물체 운동 나와 있지. 운동을 보면 첫 번째 뭐 있어? 이동거리라는 말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변위라는 말이 있을 거야. 변위는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써도 상관없어? 위치라는 말로 써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이동거리는 약자로 뭐라고 쓸 거야? S라고 쓸 거야? 약자로 뭐 쓴다? S. 그런데 S라고 하는 것들은 물체가 이동한 총거리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뭐를 뜻하냐? 누적이야, 누적. 누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누적이라는 뜻은? 빼지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현재 갔다가 와서 이렇게 움직였지. 그래도 뭐야? 나는 계속 이동을 했잖아.
그러니까 나의 이동거리는 계속 누적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자동차 계기판 있지. 속도계 밑에 뭐 있어? 내가 몇 킬로미터 주행 거리가 나오지. 주행 거리는 이동 거리를 측정한 거야. 꼬불꼬불 상관없이 그냥 총 내가 간 거리를 측정한 게 이동 거리라고 보는 거야. 이해돼? 두 번째, 변이는 뭘까? 델타 S라고 해. 요 삼각형 같은 경우를 델타라고 읽어준다. 뭐라고 읽어준다? 델타 S. 그럼 얘는 뭐야? 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얘기해.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이라는 뜻은 무슨 소리야? 자, 처음부터 끝까지의 최단 거리. 이걸 보고 우리가 변이라고 해요. 최단 거리. 그러니까 최단 거리는 자, 내가 그러면 여기 있었지. 내가 왔다 갔다 두 번 왔다 갔다 했어. 그럼 나의 이동 거리는 있어 없어? 있잖아. 갔다 왔어. 누적이 됐으니까. 근데 나의 변이는 어떻게 돼? 처음부터 나중까지 변했어 안 변했어? 물론 왔다 갔다 운동한 거 보이지만 위치의 변화는 있어 없어? 없지? 얘는 0이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최단 거리를 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만약에 A점에서 B점을 거쳐 C점까지 갔다라고 하면 됐어? A점에서 B점을 거쳐 C점까지 갔다라면 얘가 3m가 되고요. 얘가 4m라고 봅시다. 이동 거리는 얼마야? 7m가 되는 거야. 변이는 얼마인가?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황지민이요. 황지민? 지민이가 그럼 뭐죠? 뭐 그때 너 뒤에 타임 오는 거 아니었냐? 오늘을 빼준다고. 아 그랬어? 앉아. 잘했어. 지금 요거 받아. 이거 오늘만 보여줄게. 그럼 일단 여기 상태에서 우리가 뭐 있었어? 이동거리를 7m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변이는 얼마예요? 변이.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어 우리가? A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어? C까지 갔지. 그럼 이 최단 거리 이렇게 봐야지. 이게 최단 거리. 몇 미터인 거야? 5m가 되는 거야. 이해돼? 이게 뭐라고? 나의 이동 거리며 나의 변이인 거야. 그런데 잘 봐. 내가 C에서 B까지 갔다 A까지 갔습니다. 이동 거리 얼마일까요? 7m가 돼요. 그다음에 나의 변이가 얼마인가요? 5m. 맞을까? 지미가 맞을까? 맞는 거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볼까? 틀렸으니까 말이겠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속도라는 말하고 속력이라는 말을 할 거야. 속도와 속력을 말할 건데 속력은 다른 게 필요 없어. 얼마나 빨라 느려만 생각하면 돼. 이따 다시 쓸 거야. 근데 속도는 하나가 더 생각해야 돼. 어느 방향으로 빨라? 이걸 보는 거야. 내가 딱 서 있어. 자동차가 딱 부딪혔어. 그럼 나 어디로 튕겨나가? 이렇게 튕겨나가죠. 이쪽으로 올 거야. 어디로 튕겨나가? 이렇게 튕겨나가겠지. 그러니까 나는 운동 효과가 자동차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내가 받는 운동 효과는 다르지. 그것처럼 얘들도 뭐가 될 거니? 위치의 변화도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다라고 나왔지. 그러니까 얘 뭘 찾아야 돼? 얘도 방향이라는 걸 써줄 거야. 근데 얘는 방향을 쓸 필요 없이 그냥 크기만 나타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동거리 7m 똑같아. 근데 얘는 뭐야? 노란색은 변이가 5m라면 빨간색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5m가 돼야 돼. 방향이 바뀌거든. 됐어? 우리는 딱 하나야. 여기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올 건데 플러스는 무슨 뜻? 별 뜻 없어. 한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잡으면 그 반대 방향이 뭐라고 잡을 거야? 마이너스로 잡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 잡아? 플러스로 잡고 왼쪽을 마이너스. 위를 플러스, 아래를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해. 됐어? 우리가 이 정도로 보신다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될래?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 언제 배워? 물투에서 배울 거야. 지금 할 필요 없어. 됐어? 그 정도 보면 되고. 됐니? 지민아 너 어디 갔다 왔어? 저 집에서. 집에서 왔어? 저 왜 이렇게 아이돌처럼 생겼어? 어? 왜 이렇게 아이돌 뭐 한 번에 잘생겨지겠네요. 동아야 너 못생겼다는 소리야. 너도 잘생겼어. 근데 제가 더 잘생겼어. 솔직히. 됐어? 자, 아무튼 간에 그 정도 보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됐어? 성신 이해됐니?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보면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우리가 이동거리와 변이라는 말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 하나 더 볼 거야. 여기서 더 이상 쓸데없으니까 이거 지우고 갑시다. 첫 번째, 우리가 이동거리다라고 하는 것들은 누적이랬지. 마이너스가 있다 없다. 마이너스가 없어. 그럼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 처음에 여기서 출발합니다. 일정하게 가다가 여기서 딱 멈췄어. 좀 쉬다가 뒤를 돌아서 다시 돌아왔네. 됐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떻게 와서 내가 여기서 갔다가 저기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이동거리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이라고 볼 거야. 그럼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가다가 그다음 내가 어떻게 했대? 변했대 안 변했대? 가다 멈췄지. 멈췄다는 얘기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지. 이렇게 쫙 가서 여기 있었는데 그냥 이대로 있었어. 그럼 나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잖아. 이동거리 없는 거지. 그럼 내가 어느 시간 동안 위치가 이동거리가 변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방향을 틀었지만 다시 돌아왔지. 맞지? 그럼 나는 이동거리는 누적이랬어? 누적이 아니랬어? 누적이랬어. 그럼 다시 올라가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동거리와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 그런데 위치와 시간 그래프를 볼 거야. 그럼 이 그림, 이 운동을 어떻게 표현하냐? 가는 건 똑같아 여기까지. 그럼 다시 어디?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지. 그럼 얘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이거 이 위치가 출발점에서 갔다가 돌아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 이동거리와 변위를 보면 누가 더 커? 일반적으로 이동거리가 크니 아니면 변위가 크니? 이동거리가 커요. 근데 어떨 때는 같을 때도 있어. 어떨 때 같을까? 무슨 운동? 직선 운동. 직선. 그러니까 방향이 안 변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일정이 갔어. 직선 운동이지. 그럼 나는 위치가 어떻게 했어? 변했지. 나의 이동거리가 변했지. 그럼 이동거리와 변이는 같은 상태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동거리와 변이가 똑같이 취급하는 게 직선 운동인데. 근데 우리는 뭐 배운다고? 직선 운동을 배울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동거리, 위치, 시간, 위치, 변이 다 비슷하게 취급해도 무방하긴 해. 됐어? 또 하나 온다. 자, 속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속력 V라고 표현하지. 속력이 무슨 뜻일까? 지민아, 속력이 무슨 뜻일까? 너 오기 전에 잠깐 얘기했다. 현기야, 지금 우리가 뭘 했어? 속력이? 얼마나 많아? 그렇지, 얼마나 빨라? 야, 기차가 빨라 안 빨라? 빠르지? 얼마나 빨라? 얼마나 빨라? 기차가 빨라? 아니면 KTX가 빨라? KTX가 빨라. 일반적으로 빨라. 맞지? 근데 얼마나 빨라 KTX가? 이게 뭐예요? 이게 속력인 거라고. 예를 들면 기차 같은 게 우리가 지하철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여기 1호선 다니지. 걔들은 기껏 다녀봤자 킬로당 이게 1시간에 80km 정도? 이 정도라고 얘기해. 근데 KTX는 얼마 정도 가니? 한 350에서 400 정도까지거든. 그게 훨씬 더 빠르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는 뭐야? 얼마나 빨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뭐야? 방향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얼마나 빨라 이 소리야. 그리고 얘는 뭐야? 미터 퍼 세컨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10m per sec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이건? 그렇지. 1초당 몇 미터? 10m를 이동하는 정도로 빠른 놈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는 뭐야? 뭐만 생각하면 돼?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뭐만 생각하면 돼? 10m를 1초에 가는 거야. 이런 정도만 표현해 준 거야. 근데 속도라는 말이야. 속도. 속도도 V라고 쓰거든. 근데 원래 좀 더 자세히 쓰는 건 어떻게 쓰냐면 위에 짝대기를 그리고 화살표. 그러니까 이걸 왜 해주냐면 지금 원래 안 쓸 건데 왜 해주냐면 속력과 속도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구분을 해줘야겠지. 그리고 또 하나 없다. 얘는 속도는 이하고는 다르지. 만약에 똑같은 말이면 그냥 속력이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근데 다르니까 속도라고 했지. 뭐가 다를까? 딱 하나만 달라. 그렇지 방향. 얘는 어느 방향으로 빨라? 얘는 얘는 방향으로 얼마나 빨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게 속도라고 보는 거. 어느 방향으로?
그러니까 좀 전에 여기서 변이는 방향을 생각했어 안 했어? 변이는 방향을 생각했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이동거리는 생각 안 했어. 그래서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해요. 근데 속도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얘는 방향도 생각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될까? 시간분의 변위 혹은 위치라는 말로 표현할 거야. 됐어?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합니다. 동쪽으로 10m/s와 서쪽으로 10m/s가 나왔다고 생각하자. 누가 빨라? 누가 빨라? 누가 빨라라고 물어봤지 내가. 뭘 물어본 거야? 속력을 물어봤어. 둘 다 10, 12야. 그랬던 얘기는 뭐야? 빠르기는 똑같네. 됐어? 근데 위에 건 어떻게 할까? 동쪽으로 10m/s. 그럼 얘 뭐라고 속도를 쓸 거야? 얘는 10m/s라고 썼어. 그럼 얘는 어떻게 쓸 거야? 서쪽으로 10m/s는? 그렇지, 마이너스 10m/s. 우리가 말하는, 즉 물리 파트에서 말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은 어떤 개념? 방향의 개념이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돼? 이게 누구야? 속도, 속력이란 말 나오니까. 됐어? 근데 만약에 직선 운동하는 경우는 속력과 속도를 동일하게 취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할 거 뭐야? 속도를 얘기할 거니까 속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이해되니?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봅시다. 평균 속도. 평균 속도가 뭘까요? 순간 속도라는 것도 있고, 순간 속도. 평균 속도, 순간 속도 있어. 평균 속도가 뭘까? 예를 들면, 니네 여행 가봤지, 가다 보면 니네가 그거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으나 어느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자, 여기서부터 구간 단속이라는 게 있어. 구간 단속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부터 어느 지점까지 거리에서 카메라를 두 개를 달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 속도를 측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적인 속도를 측정해서, 즉 얘가 평균적인 속도를 측정해서 얘가 과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평균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지. 근데 순간 속도는 자동차를 막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여. 왜? 저기 카메라 있으니까. 그럼 카메라가 있는 그 지역만 속도를 줄인 다음에 지나가면 되잖아. 그럼 그 순간을 재는 거니까 순간 속도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속도를 순간 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평균 속도를 어떻게 해?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라고 얘기를 해. 이게 뭐야? 이게 평균 속도라고 해. 알았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에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야? 넘기면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지. 걸린 시간이지. 이러면 뭘 구할 수 있어? 이동 거리 구할 수 있어. 됐어? 이해돼? 그리고 여기에 없습니다만 하나만 뭘 본다. 이거를 어떻게 줬을 거냐?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라는 것도 있어. 근데 이거는 언제 써먹냐면 항상 써먹진 않고요.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느려질 때, 이때만 써먹어. 그러니까 봐봐, 이건 딱 끊어야 돼. 무슨 소리야? 일정에 빨라지는 운동을 하든지 혹은 일정에 느려지는 운동을 하든지 이때만 써먹을 수 있는 게 2분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예를 들어 문제를 갑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빗면이 있어. 빗면이 있고요. 여기서 물체가 내려갑니다. 여기를 P점이라고 잡고 여기를 Q점이라고 잡을게요. P에서 Q까지 물체가 내려옵니다. P에서의 속도 얼마나 잡을까? 현기 얼마 잡을래? 아무나 불러보면 3m/s. 그 다음에 Q에서 얼마나 잡을래? 아무나 잡아. 괜찮아. 빨라지긴 했겠지. 느려지진 않을 거야. 아무나 잡아 빨리. 8m/s.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속도가 점점 빨라진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P점에서 Q점까지 가는데 만약에 2초가 걸렸다면
됐죠? 2초가 걸렸다라면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거리는 몇 미터일까요? 몇 미터일까요? 몇 미터일까요? 거리는 몇 미터일까요? 12. 몇 미터? 11미터? 아니요. 왜? 몇 미터 안 들려서 10 몇 미터? 10 얼마밖에 안 들려서 몇 미터? 아니요. 괜찮아. 천천히 급하지 않아도 괜찮아. 틀려도 상관없어 지금. 맞추면 좋고 틀리면 왜 틀렸는지만 비교하면 돼. 그러니까 제발 공부할 때 겁내지 말더라. 겁내지 말라고. 얘들아 대답을 했을 때 틀릴까봐 겁내지 말라고. 틀리면 누가 쪽팔려? 아이 내가 뭐라고 해? 이런 수학도 못하는 놈들 이럴 순 없잖아. 나 산수 되게 못하거든. 나 계산하다가 산수 틀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 됐어? 그러니까 뭐야? 이거 얼마? 몇 미터? 11m. 11m. 왜 11m야? 한번 해볼 거야. 어떻게 계산했어? 응? 어떻게 계산했냐고 여기. 제 생각에 응. 좀 일정하게 빨라지는. 오케이 일정이 빨라졌어. 그러니까 이거로 쓰는 거야. 오케이 빙고. 네. 그래가지고 듣는 속도가 응. 2분의 10. 2분 얼마지? 2분의 11m/s가 평균 속도. 이게 몇 초간 갔어? 2초간 갔어. 11m 맞죠? 계산이 이렇게 하면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문제도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로 2점짜리지만 출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런 것들도 되게 써먹을 거 되게 많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번만 더 갑니다. 자 여기서 R점에서 출발을 했어요. 됐죠? R점에 출발했어요. 이게 정지 상태였어요. 정지 상태였어요. 몇 미터일까요? 몇 미터일까요? 몇 촌지도 나도 몰라. 몇 촌지도 나도 몰라. 몇 촌지도 나도 몰라. 이거는 지민이 기억하고 이거 문제 풀고 있어. 해 괜찮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 못해?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 성실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공식을 갖고 푸는 방법이 있어. 공식은 아직 내가 안 가르쳐줬잖아. 니는 알고 있을걸? 등가속도 공식에 의해서 V는 뭐가 있어. 그런 거 말고. 근데 여기서 보는 게 나는 이제 앞으로 여기서 나는 그래프로 좀 많이 풀어라고 할 거야. 그래프로 풀어라라는 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프가 되게 편하니까. 그럼 잘 봐. 얘를 그래프를 속도와 시간 그래프로 볼게. 여기가 속도야. 여기가 시간이야. 됐죠? 그럼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속도가 얼마야? 3이 이래. 여기는 속도가 얼마래? 얘가 얼마래? 얼마래? 8이래. 이렇게 됐대. 됐어?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갔겠지. 내가 잘못 그렸 이렇게 그리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가 시간이 얼마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X라고 잡을게. 여기는 얼마야? 2초가 추가됐으니까 X 플러스 2지. 맞아? 근데 이 넓이가 그럼 얼마나 얘기해? 몇이라는 얘기야? 12. 그럼 대충 볼 수 있겠지? 이 상황을 대충 볼 수 있겠지? 왜냐면 이 기울기랑 같거든요. 그럼 이 기울기 같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요 기울기 대 요 기울기의 비율은 요 대 요거로 이렇게 가면 되지. 뭐 구할 수 있죠. 그럼 시간이 몇 초인지 나오지. 그럼 넓이 구할 수 있겠지.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어차피 얘는 일정하게 빨라진 거라서. 근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거야. 계속 팁을 줄 거야 이제. 팁을 주면 뭐해? 먹고 소화시켜서 써먹어야 돼. 근데 처음에 먹고 소화시켜서 써먹는 건 못해 얘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부러라도 막 써보려고 해야 돼. 이런 그래프로 그려보랬지, 이런 공식으로 해보랬지, 그럼 공식도 해보고 그래프도 해보는 거야. 그걸 해봐야 뭐 할 수 있어? 그래야 써먹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를 들면 형기야 게임 해 안 해? 하지. 근데 무슨 게임 해? 그럼 스킬이 있어 없어? 스킬이 어떻게 눌러야 돼? 손가락으로 누르지. 막 이거 막 누를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은 처음부터 잘 돼? 막 연습해야 잘 되지. 똑같아. 스킬을 가르쳐주면 스킬을 가르쳐준 대로 연습을 해서 하라고. 알았지? 아무리 고급 스킬 있으면 뭐해? 못 써먹으면
빵. 끝.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이해되니? 자, 일단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고 혹시 쓸 거 있으면 쓰세요. 혹시 쓸 거 있으면 쓰세요. 쓸 거 있으면 넘어갈 겁니다. 알지?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요거 뭐야? 2분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 이게 뭐라고? 일정에 빨라지거나 느려질 때만 써먹을 수 있다. 그거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써야지 뭐. 전체 걸리는 시간을 전체 2분 이거 써야지. 수 없어. 이해돼? 우리가 처음에 1페이지는 다 얘기한 건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 속도, 순간 속도까지 다 얘기하는 거고요. 형이랑 쓸 거 있으면 써야 돼. 다 썼어? 오케이, 그랬어. 아, 물어본 거야. 다 쓸 거면 쓰시라고. 알았지? 그리고 나중에 다음 주에 영상도 보낼 거니까 보시고요. 됐어? 그 다음에 자 1페이지는 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거기서 이동거리와 변이 설명했어요. 이동거리는 물체가 이동한 경로의 길이를 보고 얘기를 하고요. 누적이죠. 그래서 음수의 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변이는 물체의 처음 위치와 최종 위치의 직선 거리, 최단 거리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고 계시죠? 밑에 갑니다. P에서 Q까지 이동거리는 150m다라고 돼 있네. 맞아요? 자, 일단 내가 어제 P점에서 Q점까지 가는 거 갔다 왔잖아, 맞죠? 그래서 100m를 갔다가 50m를 돌아왔으니까 이동거리는 150m. 근데 나의 변이는 얼마? 50m가 차이 나죠. 됐습니까? 두 번째, 속력과 속도입니다.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물체의 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속력과 속도. 이해됐죠? 그러니까 속력, 속도, 권한 설명 다 했고요. 속도는 빠르기와 뭐를 더 추가로 갖는다? 방향을 갖는다. 그거 기억하시는 거고요. 밑에 갑니다. 속력, 속도 설명드렸고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평균 속도는 전체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 값이고요. 순간 속도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매 순간의 속력과 방향을 나타낼 값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평균 속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2분의 처음 플러스 나중. 이건 뭐라고? 일정이 빨라지거나 느려질 때. 근데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그러면 이동 거리가 나옵니다. 됐어? 다음 페이지 넘어가. 2페이지. 자, 2페이지 보시면 등속 직선 운동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됐죠? 등속 직선 운동. 물체의 운동의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한다. 즉 빠르기 변해 안 변해? 방향도 안 변하죠. 빠르기와 방향 둘 다 안 변하는 게 등속 직선 운동이라 부릅니다. 됐죠? 자, 밑에 보시면 조건이 붙었어요. 뭐라 붙었습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R자임이 얼마? 0. 여기서 말 R자임이 뭘까? 말하는 R자임이 뭘까요? R자임. R자임이 뭘까요? 자, 보셔요. R자임은 물체의 실제로 작용하는 하나의 힘, 이걸 보고 R자임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바닥에 물체가 있어요. 됐죠? 내가 여기서 이게 당겼습니다. 10N으로. 됐어요? 그럼 물체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누구 때문에 움직여요? 10N이라는 힘 때문에 가는 거지. 그럼 이 물체에 작용되는 힘은 10N 하나밖에 없고요. 원래 다른 힘이 있어요. 근데 10N이라는 힘 때문에 움직였으니까 이게 R자임이에요. 물체를 움직이게끔, 운동하게끔 하는 하나의 힘을 보고 R자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내가 5N의 힘을 줬어요. 이 물체의 R자임은 얼마일까요? 5N이 되겠죠.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 그러니까 힘도 뭐가 돼야 돼? 방향이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항상 얘들아 이 R자임을 얘기할 땐 여러 힘들의 합, 이걸 보고 R자임이라 불러. R자임 뭐라고? 여러 힘들의 합, 이걸 보고 R자임이라 부른다. 기억하셔야 돼요. 됐어? 다시 한번. R자임은 뭐라고? 여러 힘들의 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해됐어? 자,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봅니다.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어야 된다라고 됐고요. 자, 밑에 그래프 나와있죠? 속도가 나와 있고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프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돼요?
변의 안 변의 속도가 일정하지. 그럼 3m/s라고 봅시다. 여기가 1초, 2초, 3초, 4초라고 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니네가 생각할 게 있을 거야. 이 그래프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응? 그럼 여기에서 잘 들어. 여기서 첫 번째 기울기를 한번 볼래? 기울기가 얼마야? 0이죠. 기울기가 0이다라는 뜻은 뭐야? 아,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지. 됐어? 그럼 조금 있다가 가속도 하면서 더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이 기울기가 뜻하는 게 누굴까? 가속도를 뜻해요. 선생님이 가속도는 뭐라고 불렀어? 아까 전에 가속도는 뭔가 바뀌는 거지. 속도가 바뀌는 거잖아. 그럼 속도가 바뀌는 거. 속도가 바뀌는 건데 속도가 안 바뀌었으니까 기울기가 빵, 가속도가 빵 이렇게 보는 거야. 이따 다시 얘기할 거야. 두 번째 1초가 지났습니다. 몇 미터를 가요? 2초가 지났습니다. 몇 미터를 가요? 3초를 지나갔습니다. 몇 미터를 가요? 맞죠? 3m씩 가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넓이가 뭘까? 뭘까? 그렇지, 거리죠. 이동 거리가 됩니다. 넓이는 뭐 곱하기 뭐였어? 가로 곱하기 세로지. 시간 곱하기 속도였으니까 뭐야? 이동 거리가 됩니다. 항상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뭘 뜻한다? 거리를 뜻한다. 근데 그 옆에 그래프 하나 더 있네. 그래프를 그렸다.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렸다. 위치와 시간이라고 할 겁니다. 됐죠? 근데 첫 번째 1초일 때가 있을 것이고 2초일 때 있고 3초 요 세 개만 합시다. 됐죠? 그럼 1초일 때 몇 미터 갔어? 6미터? 1초일 때 몇 미터 갔다고? 3미터. 2초일 때는 6미터, 3초일 때는 9미터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에 기울기나 여기에 기울기나 여기에 기울기는 같아야 달라요?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기울기를 봐야 돼요. 위치와 시간 그래프에서 뭘 봐라? 기울기를 봐라. 기울기가 뭐였다? 속도다. X축에 변하는 거래 Y축에 변하는 X축의 시간, Y축이 시간, 그러니까 위치였으니까 속도를 뜻한다. 딱 요거 하나 보는가? 누구 위치와 시간 그래프 이해돼? 그럼 하나만 나옵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위치와 시간 그래프에 그래프가 이렇게 됐대. 이건 무슨 운동을 할까 이 물체는? 그렇지. 왜? 기울기가 점점 어때? 기울기가 증가됐지. 기울기가 증가됐다는 게 뭐야? 속도가 빨라지네. 맞아? 속도가 빨라졌지. 속도가 빨라졌다는 뜻은 무슨 뜻? 변한 거잖아. 그 가속도 운동이었어. 됐어? 오케이. 알았니?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기울기가 증가됐다는 얘기 속도가 빨라진다.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의미는 뭐야? 기울기가 속도를 뜻한다. 반대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속도가 점점 줄어들겠지. 이렇게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상대 속도라는 말이 나와요. 상대 속도 보여요? 상대 속도 보여요? 상대 속도 뭐라고 됐습니까? 운동하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나타낸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한다. A의 속도를 VA, B의 속도를 VB라고 하면 A에 대한 속도 VAB는 다음과 같다. VAB는 VB 빼기 VA다. 뭐가 좀 복잡해 보이지? 근데 개뿔 하나도 복잡한 거 없어. 간단하게 보면 어떻게 볼 거냐? 고속도로를 갈 건데 A라는 자동차가 80km/h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자동차가 100km/h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C라는 자동차가 100km/h로 가고 있습니다. 됐죠? 자, A가 본 B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얼마일까요? 20이죠. 단위는 안 쓸게요. 20km/h죠. 왜? 왜 그럴까? 내가 가면서 나보다 얘가 빠른 거잖아. 상대 속도는. 그러니까 내가 정지했다 생각하고 나보다 앞에서 B가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보다 얼마큼? 20으로 빨리 가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건 내 B가 본 A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0. 그렇지. 왜? 나보다 내가 가는데 내 뒤로 간대. 그럼 난 섰는데 얘 뒤로 가는 거야. 상대 속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A가 본 C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80. 이러면 돼요. 간단해요. 누구 뺐어요? 얘는? B에서 A 뺀 거죠. 내가 본 A에서 B 뺀 거죠. C에서 A 빼버린 거죠. 됐어?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근데 뭐가 나올 거냐? 예를 들어 이렇게 합니다. 자, 바닥에서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A부터 B까지 거리가 20m랍니다. A가 이렇게 2m/s의 속도로 왔고요. B가 옵니다. 얼마로 오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그립니다. A와 B 사이 거리라고 합니다. 됐죠? 20m에서 2초가 됐고 4m가 됐습니다. 됐죠? 됐죠? A의 속도가 2m/s니까 B가 몇 미터를 올까요? B가 몇 미터를 올까요? B가 몇 미터를 올까요? B가 몇 미터를 올까요? 아니 B의 속도를 구하세요. B의 속도. B의 속도를 구하세요. B의 속도를 구하세요. 이거 근데 되게 잘 나와서 그래. 이거 되게 잘 나와서. 운동량 충격량 할 때도 잘 나오는 문제고, 그리고 가속도 혹은 물체 운동 여기서 되게 잘 나오는 문제라서 그래. 얼마나 될까요? 6m/s. 맞아? 왜? 네. 왜? 2초 동안 그러면 아. 4m 움직이는데 2초 동안 4m 움직였어? 왜 2초 동안 4m 움직였어? A가요. A가 2초 동안 4m 갔어. A는 2초 동안 4m를 갔대. 오케이, 빙고. 네, 4m니까 B가 2초 동안 여기 간격이 4m니까 이렇게 왔을 때 12m. 12m. 2초니까 2초니까. 맞아. 2초당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어떻게 해도 돼? 이걸로 봐도 돼. 그러니까 방법은 이 방법도 있지만 차례서 빙고. 근데 얘 뭐 이걸로 봐. 이게 누구야? 상대속도. 됐어? 상대속도. 기울기가 얼마야 이게?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는 뭔 소리야? A가 본 B의 속도가 8이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8.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말하면 A는 얼마였어? 2죠. 얘의 속도를 모르니까 물음표 빼기 2가 마이너스 8이래. 그럼 물음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6이죠. 왜 마이너스 6이야? 지가 가는 거에 반대로 오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A, B 사이의 거리가 나왔다. 이거 뭘 뜻한다고? 상대 속도를 뜻한다고 이런 문제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친절하게 이거 몇 미터로 다 주어졌어. 됐어? 그런데 어떻게 됐대? 여기서 같은 상대 속도를 갖고 요 그래프의 기울기로 상대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 대신 꼭 기억하실 거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됐대? 방향이 반대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근데 모르는 상태라면 좀 달라져야 돼. 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얘가 뭐 처음에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A보다 B가 빠른 거지. 이렇게 되면 A가 빠른 거야. 됐어? 이런 걸 갖고 찾아줄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차피 거리가 나왔다. 그럼 기울기가 뜻하는 거. 위치와 거리, 시간 사이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 뜻한다? 뭘 뜻한다? 거리를 뜻하는 거는 속도를 뜻한다. 근데 뭐야? 거리와 그러니까 A, B 사이의 거리와 시간이었으니까 상대 속도를 뜻한다. 동물체 운동이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는 지면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고 이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상대 속도라고 해야 돼. 됐어? 적을 거 적어주시고 적을 거 적어주시고
게 물리가 참 재밌는 과목이긴 해 솔직히. 그러니까 솔직히 보면 물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많아졌어. 화학보다 많아졌어. 물리를 수능을 본 애들이 작년에 화학이 다 더러웠거든 문제가. 그러니까 물리가 좀 더 쉽다라기보다는 처음에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그것만 잡아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물리는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딱 문제를 딱 나오는 유형만 좀 연습하고 하면 충분히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인데 그거를 생각보다 안 하는 거지. 참 재밌는 과목인데. 이거 쓰시고. 동화 다 이해됐어? 다음 주는 너 뒤에 오는 거야? 뒷타임에 오는 거야? 오늘 뒤에 뭐 약속 있어? 남 여자친구가 약속 있어? 아니야? 너 여자친구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네. 왜 없어? 모르겠어요. 뭐 세상들이 그런 거지. 아 내가 왜 여자친구 자꾸 물어보냐면 다른 게 아니라 뭐 크리스마스잖아. 그래서 물어볼 거야. 크리스마스 날은 누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여자친구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됐죠? 밑에 가십니다. 자 일단 상대 속도라는 거 설명드렸고 밑에 가속도 나왔습니다. 가속도. 가속도가 뭘까? 가속도 얘들아? 좀 전에 얘기했는데 가속도가 좀 전에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어? 속도의 변화. 그러니까 가속도는 뭘 뜻하는 거니? 속도가 얼마나 변해? 어느 시간 동안 얼마나 변했어? 라는 게 가속도라고 부르죠. 가속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가속도 어떻게 한다고? 이게 가속도야. 속도가 얼마나 변해? 얼마나 변하는데? 이걸 물어보는 게 가속도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럼 가속도는 우리가 A라고 얘기해요. 그럼 구합시다. 어느 시간 동안에 얼마나 속도가 변해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해되니? 자, 근데 중요한 건 가속도는 더해질 수도 있고 빼질 수도 있지. 즉 물체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다고. 그럼 어떨 때 빨라질까? V의 방향과 A의 방향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어. 같으면 뭐야? 빨라져. 다르면 느려져. 이해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됩니다. 볼게요. 됐죠? 그럼 얘는 점점 어떻게 해? 빨라져서 느려졌어? 느려졌지. 그럼 여기서 V는 플러스 방향이잖아 여기는. 근데 A라고 하는 건 선생님 여기서 VT 그래프에서 즉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랬니? 기울기가 가속도랬지. 기억나? 어느 시간 동안 얼마큼 속도가 변했니를 보는 거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A, 가속도라고 했어. 그러면 기울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행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기울기 마이너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 반대 방향. 그럼 어떻게 돼? 느려지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V도 마이너스 A도 마이너스 같은 방향 빨라지는 거지. 점차 처음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점점 빨라진다라고 봐야지. 이게 가속도라고 본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게 누구니 가속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럼 가속도는 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누구와의 누구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누구 때문에 변하는 거야? 힘, 그렇지. 힘이 있어야 가속도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힘이 있어야 가속도가 생기는 거지. 맞아? 그럼 얘들아, 힘이 크면 어떻게 돼? 힘이 크면 가속도가? 그렇지, 그겠지. 빨라진다가 아니라 힘이 크면 되게 느려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빨라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로 봐야 돼? 가속도가 이렇게 힘이 크면 가속도가 커요.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다시 봐봐. 내가 가고 있어. 근데 힘이 내가 가는 방향 쪽으로 줬어. 그럼 난 더 빨라져야 돼. 맞아. 근데 반대 방향 주면 빨라져 느려져? 느려져.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어떻게 할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을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할 거야? 힘이 있어야 가속도가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가속도라고 하는 건 누구에 비례해서 힘에 비례하는 거지. 맞아? 힘이 클수록 가속도 커지는 거잖아. 이해돼? 두 번째 무엇일까? 무거운 물체를 내가 밀 때와 가벼운 물체를 밀 때 어떤 게 더 잘 움직여? 가벼운 거, 무거운 거를 밀 때보다는 가벼운 걸 밀 때가 훨씬 잘 밀리지. 맞아? 그럼 질량과는 비례야, 반비례야? 질량과 비례가 반비례? 반비례죠. 그럼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 하나 더 있는 거야. 누구 보내? A는 M분의 됐어? A는 뭐 보내? M분의 누구에 비례했다?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했다. 됐어? 누구에 비례했다? 힘에 비례했고 누구에 반비례했다? 질량에 반비례했다. 이해되니? 이게 뭐라고? 방금 얘기했던 가속도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 됐습니까? 이해되세요? 밑에 가시면 가속도 시간에 따라 물체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불러요. 단위는 뭐 쓰냐면 자 시간의 단위는 세크를 쓰죠. 근데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쓴다 했으니까 세크 제곱 미터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쓰시는 거죠. 그럼 이건 봐. 예를 들어서 10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1초당 그렇지 10m/s씩 증가됩니다 라는 거죠. 이게 10m/s 제곱 그렇게 얘기하죠. 1초당 몇 m/s씩 10m/s씩 증가됩니다. 됐어? 됐어? 네,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밑에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어? 준비하세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을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고 불러요. 됐어? 등가속도 직선운동 등가속도 직선운동 등가속도 직선운동 잠깐만 쓰고 갈게요. 이게 뭐야? 등가속도 직선운동 가속도가 일정한 거지. 가속도는 누구 때문에 생겼다? 힘 때문에 생겼다. 힘 때문에 생겼다는 얘기는 뭐야? 얘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계속 받는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정한 크기의 힘을 계속 받아요. 이게 뭐라고? 등가속도 직선운동. 됐어요? 다시 한번 등가속도 직선운동 뭐라고? 일정한 크기의 힘을 계속 쭉 받는다. 이해되셔요? 자 그럼 밑에 예를 들어 자유낙하 운동 있지. 자유낙하 운동이 뭘까 혹시 알아? 자유낙하 운동? 아 배웠어 니네. 뭐야? 떨어뜨리면 물체 떨어지지. 이거야? 조금 더 자세히. 뭐? 동아 뭐? 뭐야? 빨리 얘기해. 네가 아까 얘기했잖아. 얘기했어 뭐야? 뭐만 받는? 중력만 받아서 운동합니다. 중력만 받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 공기 저항이 없어요. 공기 저항이 없이 누구만 받았다? 중력만 받는 운동을 보고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는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얘는 높이가 같으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자 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물체를 1kg짜리가 있고 여기서 2kg짜리가 있습니다. 됐죠? 됐죠? 같은 높이라면 누가 먼저 도달하니?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나온 내용이었어요. 누가 먼저 도달한대? 동시에 바닥에 도달. 맞아? 왜냐면 이거 내려오는데 자 누구 때문에 생겨? 중력 때문에 생기거든?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가 있겠지. 그래서 중력과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돼? 중력 때문에 생긴 가속도 얘랑 똑같으니까
얘의 속도 변화나 얘가 속도 변화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동시에 바닥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근데 여기에서 요걸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 시험 문제 잘 나온 문제 하나가 물체가 A라는 물체가 있고요, B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됐죠? 얘는 정지 상태였고요. 얘를 이렇게 던졌습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얘 내려오겠죠. 여기서 만났대요. 됐죠? 얘 속도 모르겠고 두 개. 자, 바닥에 닿을 때에, 즉 얘가 부딪혔을 때, 부딪혔을 때 둘의 속력은 같다 이렇게 봤어. 둘의 속력은 같다. 속력은 같아. 속력은 V로 똑같다. 됐어요? 그럼 기억하세요. 이건 빗면이죠, 빗면. 맞아? 빗면에서 물질 질량과 관계없이 항상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중요한 말입니다. 빗면이죠. 얘하고 못 달라. 똑같아요. 여기서 내려가는, 가지 말라고 끌어당기는 가속도와 여기서 밑으로 내리는 가속도는 똑같아요. 근데 크기는 왜 똑같다고 했습니까? 얘 온도의 반대, 얘 온도의 같은 방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빗면이라면 똑같아요. 저기가. 이거 고2 12월 모의고사 19번이었던가 20번이었던가 나왔던 거. 어떻게 하냐면 어저께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빗면이라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똑같다. 같은 빗면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나 똑같은 거야. 됐어? 적을 거 적어주셔요. 근데 잠깐 쉬었다 갈 겁니다. 일단 적어주세요. 다 적었어? 동화 적었어? 겁나 빨라 줘. 근데 하면서 계속 질문 알았지? 다음 주 테스트 볼까 안 볼까요? 보겠죠. 봅니다. 간단하게 테스트를 보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니네가 나한테 뭐 질문거리가 없나? 그거 찾으려고 하는 거야. 니네가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초에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도 이렇게 수업했을 거 아니야. 올해 초에도. 근데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애가 있어. 근데 힘들어서 그만두는 이유는 딱 하나야. 그냥 듣고만 있는 거야. 나중에 문제 풀려면 안 풀리지.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 뭐 하지 마. 듣고 공부를 해.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어차피 이게 니네가 듣고선 선택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니네가 뭘 해? 나중에 시험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하라고. 모르는 거 자꾸 질문하라고. 알았지?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10분 쉬었다 간다. 왜 있어요? 여기 처음 어떻게 너?